안녕하세요. 치과의사 35년 차 턱관절 장애를 20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턱관절 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성장기 턱관절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원장님이 치료하신 환자 중에 청소년이나 성장기 어린이 이런 환자들이 있었나요? 요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도 턱관절 장애가 많이 있어요. 비대칭이라든지 무턱이나 주걱턱 이런 경우가 많죠. 어린 나이에 그런 비대칭 턱이나 뭐 무턱, 네. 주걱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크게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죠. 선천적 요인은 이제 유전적으로 아예 한쪽으로 이렇게 턱이 조금 발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분만을 할 때 나오면서 턱 부분에 그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한쪽이 잘 안 자라게 되죠. 후천적 요인으로는 뭐 습관, 턱을 괜다든지 손톱을 깨문다든지 또 엎드려 잔다든지 치아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 치아가 썩었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한쪽으로 좀 기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요. 턱을 부딪힌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을 외상을 입으면 그 디스크가 빠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칭 턱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대칭 턱을 방치하면 당연히 외모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미관상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근골격계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어깨가 한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눈이 한쪽으로 좀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코도 한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턱관절은 몸의 중심 축이자 코어 근육의 윗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턱관절이 안 좋은 거는 그 심장과 폐를 싸고 있는 그런 근육도 여기에 영향을 줘서 그 리듬이 안 좋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원장님 책 중에서 본 내용 중에 턱관절이 좀 비대칭이거나 안 좋으면 집중력에도 그 영향을 간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피곤할 때는 만사 귀찮잖아요. 공부해도 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이 돼야 되는데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기도가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신체의 그 에너지 효율은 크게 구분을 하면 대뇌 활동, 소화, 신체 유지 활동, 가령 심장이나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면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충전이 잘 안 되게 되면 신체 유지 활동을 하는 아까 체온이나 이런 데에는 그 에너지를 양보하면 체온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보를 안 하고 다른 쪽, 가령 대뇌 활동이라든지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그 집중력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한 건 아닌데 학습 능률이 좋아져서 대학도 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턱관절 교정을 하면 집중력이 뭐 향상된다,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병원 가서 안 되면은 턱관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에 가서 누가 괴롭히는 애들이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턱관절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집중력이 좀 향상이 된다면 네. ADHD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ADHD는 당연히 정신과 치료 영역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효율을 좋게 하게 되면 훨씬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심장과 폐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코히어런스라고 하거든요. 그 리듬이 좋아야 불안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안정되고. 그런데 턱관절 비대칭이 있거나 무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히어런스가 좋지 않게 돼 있어요. 호흡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협진을 하게 되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치료 사례 중에서 그런 ADHD 사례가 좀 있었나요? 있죠. 물론 ADHD 그 치료를 위해서 치료한 건 아닌데요. 턱 교정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학생이 치료대에서 앉아있다가 30초도 안 돼서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첫날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도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는 한차 시험 9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똑바로 계속 앉아있고 치료 내내. 이 비대칭 턱을 가진 성장기 학생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턱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후천적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처럼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한쪽으로 기운 거를 서서히 펴주는 거예요. 원장님 자세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네네. 비대칭 턱이 안 될 수 있는 자세, 좀 아, 올바른 예.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우리가 코어 근육을 잘 써서 앉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앉을 때 네. 허리를 이렇게 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어떻게 피는 게 좋은지도 사실은 잘 애매하잖아요. 이 느낌이 연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꼬리뼈 쪽을 주먹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앉아보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치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자세 확인은 혀의 위치로 할 수 있는데요. 코어 근육을 바르게 써서 앉게 되면 혀의 위치가 위의 앞니 바로 뒤쪽 입 천장에 내가 일부러 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거의 살짝 닿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한 3분씩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주먹을 빼더라도 혀가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가야 돼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거나 내가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 상태로 하면 내가 30분 앉아 있을 것 1시간 앉아 있어도 근육이 뭉치지 않고 그 다음에 훨씬 효율이 좋은 거죠. 턱관절 장애는 외모뿐만이 아니고 집중력에도 영향을 줘서 학습 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비대칭이 있는 자녀들을 두신 분이 있다면 턱관절 전문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